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그레이엄 스펜스 지음. 떼인돌 출판사. 이라크로 들어간 최초의 민간인. 우리는 무장단체가 쫓아올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속력을 내서 달렸다. 하지만 느릿느릿 걷는 당나귀나 낙타 같은 장애물 때문에 번번이 속도를 늦춰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차에 탄 백인을 연신 힐끔거렸다. 다 쓰러져가는 마을에 나타난 최신식 승용차만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데 거기에 백인까지 타고 있으니 얼마나 호기심이 일었겠는가. 심장이 바싹 얼어붙고 백가죽이 뻣뻣해지는 듯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어딘가에 사담을 맹신하는 자들이 좋기 수백 명은 숨어있을 것이었다. 한 번은 베두인족이 입는 로브를 거친 남자가 마치 부조화의 상징처럼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무장을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펄럭대는 그 옷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는 차가운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보고는 재빨리 되돌아서서 모래 언덕 쪽으로 사라졌다.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어떤 마을에서는 시든 야자수 아래에 둘러앉아 물담배를 피우는 남자들을 보기도 했다. 졸음에 겨운 듯 권태롭던 그들의 표정은 나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경계하는 빛으로 바뀌었다. 기분이 묘했다. 마치 어디에도 숨을 곳 없는 외계인이 된 느낌이었다. 좀 더 큰 마을에 들어설 때면 비좁고 막히는 길을 뚫고 가느라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계기판과 조수석 사이에 몸을 구기듯 쳐박고 최대한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순간순간이 살얼음 판이었다. 거리를 어슬렁거리던 총잡이가 느닷없이 나타나 내 콧배기에 총구를 들이댈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들의 눈에 띄는 순간 아마도 내 몸은 벌집이 되고 말리라. 비좁은 공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웅크리고 있자니 통조림 속의 정어리들이 어떤 기분일지 이해가 갔다. 쿠웨이트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그다드에 가서 헤어진 가족을 찾고 싶다던 35살의 압둘라는 그 건장한 몸을 뻣뻣하게 세우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 체구가 작고 볼품없는 데다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못하는 또 다른 친구 역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은 나와 함께 바그다드로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이미 전쟁은 끝났고 며칠간 직장을 떠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험을 떠나자마자 그들은 온갖 걱정과 불안에 덜컥 발목을 붙잡히고 말았다. 마치 관뚜껑을 덮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라크 땅이 마지막 한 조각의 열정까지도 몽땅 삼켜버렸던 것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기름을 넣기 위해 차를 세웠을 때 우리의 긴장감은 머리털이 쭈뼛 설 만큼 극에 달했다. 우리는 저격수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적은 평평한 사막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 F1 자동차 경주 때 차량이 피트에 들어가는 속도를 방불케 할 만큼 잽싸게 움직여 25m짜리 캔을 꺼내 기름을 쏟아부었다. 지글지글 타는 도로 바닥에 기름을 얼마나 흘리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갑자기 쿠웨이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짓거렸다. 목소리에 경계의 빛이 역력했다.
뒤돌아보니 100m쯤 떨어진 곳에 모여있던 이라크인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파악할 여유조차 없었다. 우리는 마치 자동차 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처럼 잽싸게 차에 올라타 전속력으로 내달렸다. 바그다드가 가까워졌지만 창밖의 풍경은 성경 속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불에 탄 탱크, 포탄 구멍, 포탄으로 파괴된 다리, 쓰레기처럼 나뒹구는 대공 방위기기 등이 도시의 음산함만 더해줄 뿐이었다. 약 8m 길이에 두께는 다 자란 떡갈나무 정도 되는 미사일이 일부는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다. 다만 가까이서 바라본 스커드 미사일의 엄청난 크기가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전투의 잔해 중에는 쓰러진 사담 후세인 동상과 총구멍이 숭숭 뚫린 초상화도 있었다. 마치 최전선의 미군들이 남기고 간 명함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나시리야, 나자프 카르발라를 지나 지금은 힐라라고 이름을 바꾼 바빌론을 스치듯 지나갔는데 곳곳에서 미군이 폭풍처럼 진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다. 미군의 진격을 교란하기 위해 이라크 군부대가 이정표를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탓에 떠돌이 집시처럼 일일이 물어가며 길을 찾아야 했다. 지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거나 태양에 의지해 방향을 잡아 달리며 간신히 쿠웨이트와 바그다드를 잇는 도로로 생각되는 큰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우리는 희망에 차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압둘라는 내 등을 두드리며 안심해도 좋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제 살았구나 싶었다. 마침내 바그다드 외곽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동물원의 위치를 묻자 친절한 이라크인이 앞쪽을 가리키며 똑바로 가라고 알려주었다.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미군의 엄청난 화력은 바그다드 곳곳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듯한 흔적을 남겨놓았다. 전략적 목표물에만 정확히 폭탄을 투하해 주택이나 아파트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 전체가 난장판으로 변해 있었다. 번화가인 알-만수르 구역에 위치했던 정보부 내국치안 본부 건물은 속이 움푹 팬 조개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파편 부스러기로만 남아있었다. 뒤엉킨 철근 조각에 매달린 콘크리트는 마치 바람이 불면 소리를 내는 거대한 윈드차임처럼 보였다. 버려진 낡은 이라크 탱크와 트럭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앞선 미군의 기술적 우위를 대변하고 있었다. 다 쓰고 버린 탄약통도 거리 여기저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퍼레이드 후에 거리에 널린 색종이 조각처럼 보였는데 사막의 태양에 반사돼 내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가끔 자동 소총에서 나는 딸깍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빨리 해 내달렸다. 소름이 쫙 끼쳤다. 그곳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아닌가.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어느 순간 총알이 나를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바짝 긴장한 채로 바그다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알-자와라 공원의 바그다드 동물원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도로는 꽤 많은 차들로 북적였다. 제대로 작동하는 신호등은 하나도 없었고 도로 표지판마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길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차들은 교차로에서도 무모하게 내달렸다. 마구 끼어들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냥 차를 버리고 가기도 했다. 규칙도
경찰관도 사라져버린 거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최상의 운전기술은 바로 경적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교차로를 지날 때면 최대한 크게 경적을 울렸다.